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가해와 피해 추정 학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2년 신년기획,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경남이 무엇을 의제화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올해 저희 MBC 경남은 좋은 친구 MBC 경남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지역성과 공정성을 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점 취득으로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2023년부터는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적용되는데 어떻게 운영될지 전해드립니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가해와 피해 추정 학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두 학생이 서로 마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학생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중학생 A양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SNS를 비롯한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던 상황. 심의가 끝난 뒤 주차장으로 가던 중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의를 받기 위해 창원교육지원청 별관에 대기하고 있던 학생들은 바깥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 테라스로 나와 주차장에 있던 A양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A양에겐 가해 추정 학생들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전합니다. 걔네들이 위에서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아이가 떨면서 조금 불안해가지고 차도 못할 정도로 이제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모퉁이 안 보이는 데로 숨어가지고 있었어요. 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열 때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대로 대기실을 건물 1층과 3층으로 나눠 분리 조치를 했다면서도 학생들이 테라스로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기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육청 관계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지원청에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직원들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양의 학부모는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탓에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대기를 하는 상태에서 너네도 움직이지 마라, 대기하고 있어라 하는 상황이었으면 왔는지도 몰랐을 거고 마주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경남은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경남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올해, 경남은 무엇을 의제화해야 하는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초강력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과제를 주문합니다. 이렇듯 5대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은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수도권 초집중화는 더 심화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균형 발전의 동력이라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다음 정부로 미뤄졌습니다. 1극 체제하에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남의 10개 군전부와 밀양시까지 11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30년 후엔 경남 전체가 소멸 위기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 또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됐다. 전략의 집행을 위해선 자치와 분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역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수준입니다. 대선이 70여일도 남지 않았지만 어느 후보도 구체적인 균형 발전 정책과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이라든지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거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좀 비춰볼 때 여야 후보자 모두 지방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가 덜하지 않느냐 이런. 대선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지만 대선 영향권 속에 아직까지 지역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문제,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해 새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과 정책 제안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새해. 균형 발전은 생존의 문제로서 경남에선 대전환의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3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가 발효되면서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0.1cm 미만으로 날릴 것으로 보이고요. 눈이 날리는 곳은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5도, 창원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8도, 양산은 9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5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9도, 산청은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에 기온이 반짝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2년 MBC 경남의 슬로건은 좋은 친구 MBC 경남입니다. 좋은 친구처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지역성과 공정성을 담은 지역 대표 방송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좋은 친구 MBC 경남, 2022년 MBC 경남이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우선 MBC 경남 뉴스는 코로나19에 지친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안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는 여론조사와 인물 공약 검증을 통해 선거 방송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올 상반기 방송할 특집 다큐멘터리 제6공화국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7명의 대통령을 만든 지난 35년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담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지난 삶을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 태양의 인간과 세대 통합의 대안을 마련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지역 어른을 찾아서를 통해 경남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갑니다.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제작 프로그램 파이팅 경남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MBC 경남이 올 한 해 좋은 친구 MBC 경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점 취득으로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가 부산에서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2023년부터는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적용되는데요. 어떻게 운영될지 이두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부산 센텀 요고입니다. 학교 내 공간이 다른 학교와 좀 다릅니다. 교실로 교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과목을 찾아 교실을 이동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렇게 대학의 강의 수강 시스템처럼 운영됩니다. 27개 학교가 이런 형태의 교실을 구축하고 있고 동성고 등 7개 학교는 선도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택한 과목이다 보니까 훨씬 더 흥미롭고 제 미래의 목표가 훨씬 더 뚜렷해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고교 3년간 192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산 지역 모든 고교에서 전면적으로 시범 운영되는데 내년에 고교 1학년부터 적용돼 2025년에는 전체 학년이 학점제로 운영됩니다. 특화되어 있는 과목들을 대학에서 개설하고 학생들이 대학의
개설된 그 강좌에 참여해서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그런 그 거점대학과 협력하는 전면 시행에 따른 과제도 많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시급하고 수업이 없을 때 비는 시간을 활용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택되는 교과목들을 모든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학교에 있는 교사 중심으로 교과목이 개설되면 고교 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취지가 조금 무색해질 수가 있다. 고교 학점제의 특성을 반영한 수능 시험의 전면적 개편은 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신규 단원 위촉식이 오늘 오후 5시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22회 산안면민 무사안면 기원제가 오늘 오전 11시 사천시 산안면 기원재단에서 열립니다. 창녕 청년회의소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5시 30분 창녕군 경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가 오는 28일부터 사천 김포 항공편을 신규 취항할 계획이라고 하영재 강민국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사천 김포 노선에 하루 2차례 189석 규모의 B737 800기종을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사천 김포 노선은 중소항공사인 하이에어가 하루 2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남해 지족해협의 죽방염 어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제도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남해 죽방염 어업의 역사성과 차별성, 자연 생태적 가치 등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전 손잡이와 문턱 제거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24년까지 합천군에 모두 116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전자제품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경남 우수기업 15곳이 참가합니다. 내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창원업체 11곳과 김해, 진주 각 2곳 등 모두 15개 기업이 참가해 연구용 현미경과 화재 방지 기능을 갖춘 안전 콘센트 등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와의 기술 교류와 계약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올해에도 미니 엑스포로 열릴 예정입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기존 3년에서 4년 주기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시즌 엑스포로 축제 브랜드 가치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4, 5월 중 30일간 핵심 콘텐츠 중심의 미니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거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10만 원의 입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자로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경남 지역에서 올해 첫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나왔습니다. 어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1억 원을 기부한 정상민 서울마취통증의학과 의원 대표 원장이며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14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항공용 모빌리티 연료전지 경량화 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210억 원 규모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까지 성능 향상과 시스템 경량화를 통해 항공용 수소 연료전지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천여 개 회사의 지원 사업을 조기에 펼칩니다.
도는 수출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등 대면 사업을 확대하고 주력 산업인 기계부품과 자동차, 조선 등의 수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개 특례시 출범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특례시들이 더 큰 권한에 걸맞은 더 큰 책임으로 이웃 지자체를 도와서 자치분권의 실력을 키워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특례시라는 명칭에 부합할 만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며 추가 법 개정과 특례사무 이양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사무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도내 유가가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12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 최고가를 찍었던 자동차용 경유 역시 평균 1,430원에 거래되고 있어 7주 만에 155원이 떨어졌습니다. 김해 시는 올해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해 탄소 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김해시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과 화포천 람사르 습지 등록,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등 19개의 세부 과제, 38개 사업을 선정하고 탄소중립을 시민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밀양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밀양사랑 상품권을 올해 8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합니다. 상품권 구매자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주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0억 원으로 시작한 밀양사랑 상품권은 2020년 500억 원, 지난해 78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오근숙 도의원이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용과 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즌 6위에 그치며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한 프로축구 경남FC가 K리그2 9개 구단 가운데 연봉 지출액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FC의 연봉 총액은 61억 8,642만 원으로 67억 7,454만 원을 기록한 대전FC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1부 리그의 성남FC와 광주FC보다 많은 연봉 액수입니다. 1월 4일 화요일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